변화된 사회 속에서 자녀들의 관심사 및 고민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고민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요. 학업이라는 기존의 문제 외에도 이성교제, 스마트폰 중독, 학교 폭력, 사이버 왕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겪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라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요즘 세대인 자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학부모로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진주의 사례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셨나요? 지금부터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상황 1에서는 선택지 2번처럼 적절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때 강압적으로 화장을 못하게 하거나 야단을 치면 오히려 부모 몰래 화장을 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컴퓨터 사인펜이나 물감같이 유해한 재료를 이용하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허용하되 적정 수준을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칙이나 벌칙 등도 미리 자녀와 논의해서 자제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지 3처럼 화장을 이용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한다면 오히려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었던 선택 상황 2번째에서는 선택지 1번처럼 일정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쓰도록 허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스마트폰의 노출은 어린 자녀의 집중력과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시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스마트폰의 중독을 막을 수 있고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이버 왕따와 관련된 선택 상황 3에서는 선택지 2와 3 모두 적절한 조치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상에서의 따돌림 문제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어른으로서 이것을 모른 척한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녀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단호하게 잘못된 행동은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학교와 교사에게 알려서 신속하고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가 되실 텐데요. 예비 학부모로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학부모의 마음가짐과 신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막 학부모가 된 선영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씨의 딸 푸르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상담을 통해 푸르미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요.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푸르마, 태연이 알지? 걔는 벌써 책도 술술 읽는데 너도 그렇게 돼야지. 이것만 다 쓰자. 몰라. 하기 싫단 말이야. 선영 씨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푸르미 때문에 푸르미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초조한 기분입니다. 선영 씨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자녀가 학교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부모의 입장에서 초조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행동과 성취를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찾고 이해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기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그치거나 부모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명령하게 되면 자녀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연습을 해보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엄마가 엄마의 역할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모든 아빠도 아빠의 역할을 처음 해보는 것이죠.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려다 보면 마음과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속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는 이래야 해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정인 씨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씨의 장래 희망은 현모양처였고 동생들이나 조카들을 재우고 먹이는 일도 잘해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인 씨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정인 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신나고 즐거운 일일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아이를 움직이기는커녕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끌려다니기만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짜증을 내고 있으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러다가 자신 때문에 아이가 잘못 클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정인 씨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보셨는데요. 자녀에게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부모이며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자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부모의 태도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 씨는 지금 몇 가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부모는 자녀의 모든 행동에 개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자녀를 위축하게 하거나 반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역할이 즐거운 것이며 항상 즐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모 역할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 없고 자녀 양육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공이나 실패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해서 부모가 전적으로 떠안으려는 것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녀를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녀에 대해 너무 개입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부적절한 신념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중독과 학교 폭력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로서 어떤 양육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게임에 빠진 충현이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중우 씨는 올해 중2가 되는 충현이를 언제나 든든한 아들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빠지면서부터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고 가끔씩 잠에서 깨 거실에 나가보면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몇 번 주의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어 컴퓨터 선을 뽑아 숨겨두기도 하고 키보드를 들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급기야 아이가 방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말았습니다. 충현아, 왜 방문을 부쉈니? 아빠가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짜증나. 아이의 폭력성이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것을 보고 중우 씨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충현이처럼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에 빠져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에 관한 기사가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온라인 게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장시간 온라인 게임에 노출될 경우 자녀의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분을 일으키는 게임의 자극으로 인해서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학습 능력도 저하되고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했을 때는 불안이나 분노, 격한 행동, 무기력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보일 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이외에 가정에서 자녀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부모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게임의 규칙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자녀와 대화의 내용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가 게임을 그만해야 하는 타이밍도 파악이 되고 자녀와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게임을 벗어나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 안이나 PC방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게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친구들과 교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여행, 캠핑, 악기 연주 등의 활동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스스로 게임 시간을 계획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게임하는 시간을 정하고 자기 손으로 게임을 끌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양육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집중력과 감정 조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력 저하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깨 통증을 비롯해서 척추 측만증과 같은 신체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금단 증상이 발생해서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불안, 분노, 무기력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스마트폰은 되도록 자녀가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마트폰의 접촉은 중독이나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철저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시간 이상 사용할 시에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아이들 대부분은요,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 어플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 어플을 삭제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계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에 귀가하면 몇 시부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세우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게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전기나 거치대 등은 방 안에 두면 스마트폰이 계속 자녀의 눈에 띄기 때문에 방 안에 두지 말고 공개된 장소, 즉 거실이나 부엌 등에 두도록 합니다. 자녀에게만 사용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부모님도 같이 몇 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나 걱정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인데요.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포함되는 행동은 다양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금품을 뺏는 행동,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언어적인 폭력, 신체에 대한 강제 추행, 집단 따돌림,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적인 언어나 무시, 따돌림 등이 모든 이러한 괴롭힘 등이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2015년 통계 기준으로 볼 때 34,000여 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이러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사이버 불링은 특정 학생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불러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거나 당사자의 험담, 모욕 등을 주는 것이 바로 사이버 불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이버 불링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러한 행동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어떤 심정이나 감정을 느끼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감 능력이 저하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학교폭력 및 사이버 불링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이러한 학교폭력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혼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필요하다면 등하교를 동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합당
합당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속도 상하고 흥분하게 되지만 자녀의 입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적절하고 적합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경찰서, 학교의 선생님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떠안고 끌어안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 심리상담가, 교육 전문가 등의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인 도움과 치료를 받을 때 자녀와 부모 모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장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 중독에 관해서는 부모가 게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자녀 스스로 게임 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사용 시간을 체크하거나 게임 어플 삭제를 해주시고 자녀 스스로 사용 시간을 계획하게 해주세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 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시고 중독이나 폭력 등의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이성교제와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양육 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이성교제로 인해서 고민에 빠진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씨는 아들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우연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학생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 영락없는 연인 사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공부를 못하지는 않을지, 괜히 이야기했다가 간섭 심한 부모로 비춰지진 않을지 희정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희정 씨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이성교제를 우연히 알게 돼서 고민에 빠진 부모님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녀가 이성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성교제를 막기보다는 건전하고 좋은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성교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이성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것, 부모와 친지에게 소개해서 공개적으로 사귀는 것, 복장과 선물은 학생 수준에 맞게 고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하기 등의 사항을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소년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증가하고 감정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지므로 정확한 성 지식을 전달하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자녀가 학년이 올라가고 학습량이 많아지게 되면 학업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게 받게 됩니다. 자녀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즉, 잠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급기야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미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진이 엄마는 미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속상합니다. 미진아, 시험 잘 봤니? 그럼요. 미진이는 시험을 잘 봤다고 했지만 성적을 확인해 보니 저번 시험보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미진이 엄마는 미진이가 성적이 떨어진 것도 속상하지만 거짓말을 한 것이 더 괘씸합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성적 스트레스를 준 것 같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미진이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진이의 사례와 같이 학령기 자녀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때 학업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학업 스트레스를 없애기보다는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신체적인 활동, 부모와의 대화 및 가족 활동, 여가 시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 스스로 또래 친구들과 학업 점수를 비교하지 않도록 자녀만의 강점을 찾아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이성교제 시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요. 먼저 이성 간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사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점, 복장과 선물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자녀가 마음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겠습니다. 요즘엔 책이나 강연도 그렇고 인터넷에 자녀 양육이라고 치기만 해도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저희 환경에 맞는 양육 팁을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한테 맞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양육 정보에서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 양육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반되는 양육 방식을 제안하는 양육서나 정보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자녀의 연령, 발달 상태에 맞는 양육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유아기에는 놀이 및 정서 발달에 관한 양육서가 도움이 될 거고, 아동기에는 친구 관계를 잘 맺거나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육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련된 양육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자녀의 양육, 진로, 학교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국번 없이 1899-0025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